안녕하세요. 뭐하나TV입니다. 다행히 태풍은 지나가고 날씨는 너무 화창했습니다. 안 먹어요. 안 먹었대요. 자, 이거 먹자 그러면. 안 먹었대요. 오늘은 교토시 교세라 미술관에 갑니다. 버스를 타고 갈 건데요. 잘 탔다 싶었는데 반대로 타서 또 C컵하며 내린 후 다시 이동을 했고요. 내리자마자 내리쬐는 태양열에 강두는 5분도 스스로 걷지를 못해서 업고 깨 걸어 부근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일본 디자인 뮤지엄이라고 있길래 화장실도 갈 겸 살짝이 들어가 보고요. 나와서는 좀 더 걸어가니 놀이터가 나오네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잠시 강두 타임을 가져보고요. 그러고 보니 여기가 도서관이었네요. 앞전 몬트리올 여행 중 동네 도서관을 갔다가 입구에 전자피아노와 피아노 코드책, 책상에 체스가 놓여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일본은 어떤 식인지 궁금해 들어가 봤습니다. 아차차, 혼자가 아니죠? 여기서 힘을 다 빼면 안 되니 얼른 목적지로 이동해 볼게요. 헤이안 신궁 오도리가 보이는 곳 바로 앞에는 교토시 미술관인 교세라 미술관이 위치합니다. 대형 제조업체 교세라가 50년 계약으로 명명권을 취득했다고 하네요. 2014년 개관 80주년으로 리뉴얼이 되었고 건축이 상당히 멋졌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잘 공존하는 모습으로 느껴졌어요. 신기하게도 입구는 경사를 가진 슬로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꼭 보드를 타고 싶은 광장 느낌이에요. 지하 1층이 본관 입구이고요. 어제 니조역 옆 몰에서 식사를 하고 나온 통로에서 발견한 팜플렛이 이곳 전시였더라고요. 괜한 우연을 인연으로 느끼며 그 전시를 보려고 합니다. 바로 루브르 박물관 컬렉션입니다. 강도는 48개월 미만으로 무료였고 성인 2,100엔으로 들어갔어요. 중앙홀이 층고도 높은 데다 화이트로 반듯하며 우아하게 맞이해줍니다. 다 보고 나오면 일본 정원이 보이는데요. 근대 일본 정원의 선구자로 불리는 오가와 치베이의 작품이라고 하네요. 대담하진 않아 보였는데 정갈하고 그 통창에서 바라보는 녹음이 마음을 선선하게 해주었습니다. 전시 보는 내내 업고 다녀 허리가 좀 쉴 수 있었던지라 더 좋았으려나요? 물도 한 모금 마시고 잠시 쉬었다가 뮤지엄 샵으로 가봤습니다. 귀여운 스티커북과 사고 보니 참 일본 감성인 크레파스를 기념으로 구입했습니다. 에르베틸레의 색색깔깔 책도 보이고 구경할 게 아기자기 많았습니다. 아주 인상 깊게 경험하고 돌아갑니다. 이제는 점심도 먹을 겸 효리물을 만나러 다시 버스 정류장에 왔습니다. 이번엔 잘못하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구글맵을 들여다봤네요. 46번을 타고 기온 정거장에 내려 야사카 신사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너무 더워서 앞에서 마냥 기다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스타벅스가 보이길래 곧장 들어갔습니다. 그때 마침 교토 스타벅스에는 프로모션이 있어서 해당되는 커피를 사 먹어봅니다. 이제 이모와 함께 점심 먹을 식당으로 향해 보아요. 더우니까 냉우동을 먹으러 오멘으로 갑니다. 기온 거리를 7분 걸으라는데 아이랑 걸으면 배로 걸리니까 가는 길이 꽤 더웠어요. 하천다리를 건너며 산들바람을 맞이하고는 오멘을 찾았습니다. 대기가 있었는데 심한 편은 아니었고 30분 정도 기다리고 자리를 배정받았어요. 비프볼 세트가 있어서 이 메뉴로 선택했고 다행히 강두도 잘 먹어줘서 다음번에 아이들과 오기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짠, 이거 찾아. 짠. 먹는 중에 한국 사람들도 꽤 보여서 원래 유명한 집이구나 싶었네요. 일본 음식이라고 다 맞는 게 아닌데 우리 입맛에 잘 맞는 식당이었습니다. 나오는 길은 일본 전통 떡꼬치 단고도 맛봅니다. 1350년이 된 야사카 신사에 들어섰는데 붉은 대문이 참 선명하네요. 이제부터는 강두가 내도록 자기 시작을 했어요.
여행 오기 전에 제가 PT를 조금 받았는데 그때 만든 벌크업이 아니었으면 살아남지 못할 뻔했습니다. 중간에 못을 보고는 더위도 피할 겸 잠시 쉬기도 했고요. 또다시 등에 태우고 이 길을 따라 구글에서는 20분이지만 거의 1시간은 걸린 것 같습니다. 가는 길 파크하야트 교토도 발견하고요. 그 옆 오르막길을 잠시 올라가 큰 불상도 보고 내려옵니다. 옛 모습 그대로를 간직한 좁은 골목인 니넨자카로에서 청수사인 기요미즈데라까지 향해 봅니다. 저에게는 극기 훈련과도 마찬가지였던 코스였어요. 중간에 살기 위해 물 한 병 자판기로 사고요. 일본에 자판기 많은 거 이제서야 이해를 했습니다. 꼭 필요한 자판기 문화였어요. 8월 중순 교토도 이 정도인데 후쿠오카였으면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강도가 잠을 깼습니다. 이제는 구경도 같이 해보고요. 우리가 봤던 성이야. そっちはお客様もお持ちなんで、そっちはいらなくって、で3点分です。 드디어 고대 교토의 역사적 사찰인 청수사 입구가 보입니다. 진짜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계단이 보이자마자 자동 탑승이고요. 입장권을 구매하고는 이제 본격적인 구경을 해볼게요. 처음 딱 맞이해주는 것은 바람에 날리며 깨끗한 종소리가 노래하듯이 울려 퍼져요. 그리고 좀 더 가서 잠시 신을 벗고 올라가 봅니다. 더위를 식히며 쳐다보는 건너편 붉은 탑이 아주 멋지네요. 강도랑은 아까 사왔던 스티커북을 꺼내어 같이 들여다봤습니다. 오토바이야? 얼굴 여기 붙이면 돼. 여기 얼굴 이 한번 붙여볼래? 다양한 얼굴 모양의 여러 형태의 눈, 코, 입 스티커로 꾸며주는 건데요. 참 괜찮더라고요. 아래를 내려보니 곧 우리가 내려갈 곳이 보이고요. 저 멀리 타워도 보이고 강두랑 기념사진도 찍어보고는 밑으로 가자고? 밑에 가고 싶어? 그래 보자. 내려가 봤습니다. 이 본당 건물 계단을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갈 수 있어 천만다행이란 생각을 했어요. 줄을 서서 저희도 오토와 포포 소원 성취를 위한 의식도 가져봅니다. 생각보다 철로 된 족자가 굉장히 무거웠고요. 내려오는 물을 받으면 됩니다. 먹어도 되기는 한데 그리 깨끗하지 않아 보여 먹는 척하고 제자리에 두고는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2008년부터 보수공사가 들어가 2020년이 되어서 철골 구조물이 제거되면서 사람들에게 제대로 모습을 보여준 본당 건물은 히와다 부키라고 해서 노송나무 껍질을 아주 얇게 만들어 촘촘히 붙인 것이라고 해요. 이는 내구성은 좋지 않지만 독특한 질감과 곡선 표현에 유리해서 일본에서는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건설에서는 못이 사용되지 않았는데요. 동아시아 건축에서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 점이 서구에서는 흥미로운 부분이라고도 합니다. 충분히 눈에 담고 돌아갑니다. 올라올 때 반대길로 내려갔어요. 운 좋게 가는 길 스타벅스가 보여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여기가 아주 오래된 의미 있는 곳이었네요. 또 내려오는 길 마주하게 됐습니다. 행운이게도 저희가 간 동선이 기요즈미데라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코스였네요. 딱 해질녘이 되어갈 때쯤 그 하늘의 모습도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교토의 모습을 담기 위해 이곳을 많이 찾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돌아가는 길 버스 타는 건 좀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버스 번호라도 교토역에서 노선이 끊기는 버스가 있기에 잘 확인하고 타야 하고요. 덕분에 교토역의 분위기를 버스 안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청수사에서 봤던 그 타워도 이렇게 눈앞에서 멋진 야경으로 볼 수 있고요.
강도와 버스 안에서 이것저것 안전 표지판을 읽어보며 미조까지 향했습니다. 버스 내리기 직전에 쉬가 마렵다고 해서 얼마나 식은땀을 흘리며 또 숙소로 업고 뛰었는지 모르겠네요. 도착해서는 숙소에서 간단한 식사를 했습니다. 덮밥이 생각보다 정말 맛있었어요. 내일은 철도박물관에 갈 예정이랍니다. 후딱 씻고 자야겠죠? See ya!